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좀 지루한 장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원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지루하죠. 어느 날 그냥 팡팡팡팡 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IPEF와 함께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관련이나 아니면 보복, 예전에 사드 때처럼, 그리고 아마 IPEF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예, 요거 지금 IPEF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내용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에 온 거예요. IPEF. 대한민국을 먼저 온 이유도 요거 때문에 반도체 동맹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중국을 대항해서 만든 경제협력,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IPEF인데 요것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을 지금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요 정도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하면 지금 중국이 예전에 사드 때처럼 우리나라 기업 롯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엄청나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보복을 했는데 보복이 가능하냐?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중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 제가 좀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런 썰 푸는 거. 자, 뭐 썰이라면 썰인데, 자, 일단 지금 나라를 보면 이게 중국이 만든 게 있어요. 중국이 RCEF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 근데 중국은 첨단 산업 탈취,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기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소수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했죠. 다들 진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말은 못해요. 왜냐? 중국이 좀 등발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짠 하고 이제 나타난 거죠. 예.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 IPEF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로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이 안에 있는 국가 중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런 국가 지금 그 말고도 지금 3개 정도 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PEF에 대만은 아직까지는 빠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단합이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IPEF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백만장자님. 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물론 대만도 간접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반도체 표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쪽으로 구성된, 사실 이게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쪽에 중국을 배제한 우리만의 표준과 기술 발전을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첨단 산업에서 고립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에서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게 이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아셨으면, 그러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하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는 우리나라만 배치를 했죠. 중국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복을 했는데, 지금 이 IPEF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많은 나라들이 같이 가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콕 집어서 이거를 가입했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 IPEF 말고 다른 핑계로 대서 한국만 보복할 수 있냐?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하고는 공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보복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저는
예전처럼 한국을 노골적으로 꺼내든 보복성 조치에 대한 악몽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많은 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말고는 지금 딱히 중국에서 꺼내들 뭐 반도체를 비롯한 그 ICT라 그러죠. 정보통신 기술 쪽에 어떤 역풍이 불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이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대중국 비중은 전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대중국 비중은 한 43% 돼요. 8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반도체가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우리가 수출하는 게 반도체인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반도체인데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보복 조치를 만약에 취할 경우 사드 때도 반도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보복이 만약에 예전처럼 다른 산업이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걱정할 게 없죠. 근데 반도체를 보복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보복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어떤 국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에 우리 수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취할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판매 중인 대부분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예요. 그런데 이 두 제품 모두 양사의 점유율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D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42%, SK하이닉스가 거의 29.7%, 두 개가 합치면 D램은 72%로 사실상 글로벌 D램 시장을 장악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데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있죠. 마이크론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복을 하면 우리가 미국 정부에다가 야, 이거 우리 보복한다, 너희들 거 넣지 마,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동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설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70%가 넘는 사실상 글로벌 D램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D램 시장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와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기간에 낸드 플래시 역시 삼성전자가 33.1%, SK하이닉스가 19.5%, 양사가 합치면 점유율 합계가 절반 이상으로 52.6%로 절대적인 가운데 후발 업체도 우리가 절대적이다 50% 이상. 그 외에도 보면 키옥시아가 19.2%, 웨스턴 디지털이 14.2%, 또 마이크론이 10.2%. 사실상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 세 나라가 합치면 낸드 플래시와 D램 사실상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이 IPEF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경제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 세 개 국가만 합치면, 그리고 이 세 개 국가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새로운 방식의 반도체를 협력을 해 나가면 사실상 중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한국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어서 공격을 한다? 그거는 저는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의 경제 엔진인 이 정보기술 IT 업계 역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갑자기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 바로 이렇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마이크론도 지금 그들의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양이 딱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고, 예전처럼 D램, 낸드 더 많이 확 그렇게 증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미국이 한국 편에 설까요? 중국 편에 설까요? 저는 답은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중국 IT 기업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다들 아시는 샤오미의 1분기 매출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우리가 반도체 안 준 것도 아니에요. 반도체 수급난으로 733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의 매출이 1분기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상장된 이후에 공개된 첫 역성장 성적표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사실상 중국의 IT 기업들은 엄청난 역성장을 맞게 되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보복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적어도 반도체에 대한 보복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사드 때처럼의 보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설립되는 IPEF는 결국 중국의 어떤 향후에 반도체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 이런 쪽의 어떤 축소 내지는 이제 배제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결국 미국과 함께 우리가 빳빳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